호남의 지붕이라 불리는 진안군.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죠. 또 신비로운 자연 환경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진안으로의 여행, 지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 찾아온 여행지는 호남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전라북도 진안군입니다. 이곳은 전북의 3대 오지 중 한 곳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평균 해발고도 400m인 고원지대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천혜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북한의 개마고원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전북 진안고원입니다. 지금부터 유려한 산수를 가지고 있는 진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진안 여행을 함께할 이용미 문화관광 해설사와 만났습니다. 진안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진안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먼저 하늘, 네. 그리고 물, 산,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 하면 또 마이손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마이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오직 뛰어나고 멋있는 풍경이면은 세계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만점을 받겠어요. 세계인이 인증하고 인정하는 마이산이랍니다. 남부주차장에서 시작된 마이산 여행은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마이산의 거울이라 불리는 타병제에 도착했는데요. 호수를 따라 걷기에 그만입니다. 이곳 길이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산책 코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호수도 굉장히 큰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이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서 만든 인공 호수죠. 근데 이제 경관용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마이산이 풍수적으로 화기가 굉장히 강하대요. 불기. 그래서 그 불기를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을 가두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면 또 이거 비슷한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사양제라고 하는 호수가. 이렇게 음과 양이 잘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20만이 넘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또 그렇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봄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비롯해 사계절 다른 풍경을 자랑하는 타병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이산이 가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이산이 멀리서 봤을 때도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서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또 위용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네요. 그러죠. 네. 특이한 모양새에다가 마이산의 높이 또한 안마의봉이 687m예요. 순마의봉은 그보다 6m가 낮은데요. 워낙 높고 그리고 특이한 형상. 칠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마이산이 계절별로 이름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봄에는 여기를 바닷물에 떠 있는 배에다가 세워진 돛 같다고 해서 돛대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름에는 숲을 누거진 곳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용의 뿔 같다고 해서 용각봉.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마이봉은 가을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겨울에는 다른 곳은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저 끝트리 부분 거기에는 까맣게 그대로 있죠. 그 모습이 붓에 먹물을 탁 찍은 것 같다고 해서 문필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문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들입니다. 두 봉우리가 쫑긋 세운 말의 귀를 닮았다 해서 유명해진 마이산.
안마이봉과 순마이봉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데요. 마이산은 지질학적으로도 신비로움을 품고 있죠. 안마이봉과 순마이봉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눈으로 보아서 순마이봉은 아담하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끄럽죠 좀. 네. 근데 안마이봉은 좀 거칠거칠한데 그 둘레 또한 순마이봉의 3배가 된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이봉을 보니까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동굴같이 많이 움푹 파여 있는 구멍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를 지질학적으로는 여감이라고 그래요. 자갈의 암석. 해서 여감이라고 그러는데 이 푹푹 패인 부분들은 타포니, 벌집 동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여기가 호수였답니다. 약 1억여 년 전.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큰 변화가 있을 때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서서 융유된 것들이 마이산이거든요. 그중에 안마이봉이 이렇게 1500m나 되다 보니까 안의 온도, 밖의 온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온도로 인해 떨어져 나온 자리예요. 자갈이 떨어져 나온 자리. 마이산은 말의 귀처럼 생긴 봉우리만큼이나 신비로운 돌탑을 품고 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진 않는다는 탑사의 돌탑이 그것인데요. 일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석탑과는 다르죠. 일반 석을 쌓아 올린 돌탑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탑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멋진 탑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는데 이 탑사가 어떻게 생긴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탑이 있는 절 해서 탑사라고 하는데 이 탑이 쌓여진 것이 한 150여 년 전쯤 기원하는 의미로 하나하나 쌓고 그게 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탑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죠. 그래서 그냥 이 탑만 하기보다는 절을 하나 짓자. 그래서 탑사라고 부릅니다. 수십 개의 탑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잃게 되는 광경. 경이롭다는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데요. 마이산이 자연이 만든 걸작이라면 탑사는 인간이 만든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쌓은 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쌓여진 탑들이 굉장히 여기 많아요. 몇 개의 탑들이 있을까요? 한 80여 개의 탑이 있는데요. 천지탑을 비롯한 저 앞에 월광탑, 일광탑, 약사탑 해서 원뿔탑이 5개. 그 외에는 다 하나하나 돌을 쌓은 외줄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특이한 흔들리는 탑, 일명 흔들탑 또는 가운데 있어서 중앙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을. 특이한 탑이죠. 굉장히 크고 작은 돌들이 잘 균형 있게 모여서 만들어진 탑들인 것 같아요. 나라의 대통령만 있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버지만 있다든가 회사의 사장만 있을 수는 없죠. 그 밑에서 받쳐줘야만 그게 사회가 나라가 가정이 돌아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도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요. 이거는 조화로운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감탄이 끊이질 않는 곳. 크고 작은 돌들이 조화를 이루며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기이한 모습만큼이나 신비로움을 가득 품은 지난해 첫 번째 여행지 마이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지난해 여행지는요. 요즘 같은 겨울 이른 새벽 물 한 개를 찍기 위해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 용담호입니다. 그만큼 풍광이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지난해 매력을 찾아 두 번째로 찾아온 여행지는 이곳 용담호인데요.
진안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곳이 이곳 용담호잖아요. 이 용담호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용담호는 일단 식수원이죠. 네.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그리고 충남의 일부가 이 물을 정말 생명수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풍광이 워낙 멋지다 보니까 사시사철 관광객은 물론 사진작가들도 뭐 항상 오는 그런 곳. 식수원과 풍광. 네. 그렇게 멋진 곳을 제대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넓디 넓은 용담호를 에워싸고 그 주변으로는 즐길 거리가 다양한데요. 도착한 이곳은 용담댐 환경조각공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은 조금 특별한데요. 우리가 용담호를 떠올리면 멋진 풍광과 함께 드라이브 코스가 유명한 것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소소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웅희라는 분 작가가 태풍을 이용해서 이렇게 100여 점 넘게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인데요. 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색다르고 신기한 그런 작품들이죠. 정말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또 이 모양도 모양이지만 제목이 멋져요. 어쩌면 그렇게 부업이 되게 여기를 보시면 공존의 산업화. 어떻게 저렇게 그 뭐 철근 남는 조각들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죠. 폐품을 활용해서 새 생명을 부여한 작품들이네요. 말 그대로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전북과 충청권 일부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용담댐은 총 저수 용량이 8억 1,500만 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담수댐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에서 봐왔던 거와 다르게 직접 용담호에 와서 보니까 이 규모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용담호 일주 도로를 보면 64km. 이 차량으로 1시간 드라이브 코스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멋진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내면에는 그 옛날 2001년도부터 11년 그 완공되기까지 68개 마을 12,000여 명의 수목린이 생긴 거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관광을 즐기고 식수원의 그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지역이죠. 이렇게 풍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한편으로는 또 수몰민들의 가슴 아픈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진안읍 일부와 용담면, 안천면, 정천면 등 한 개읍 5개면, 마을로는 68개 마을이 물에 잠기며 만들어진 인공호. 용담댐의 깊은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10여 분쯤 달렸을까요? 용담호 사진문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사진문화관은 마을이 물에 잠겨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곳이죠.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5점의 사진들이 저수지를 공사하고 있는 과정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아주 댐 공사 초창기 때, 그러니까 아주 철거도 안 되고 이주도 안 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을 모습 풍경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의 마을이 그 수몰된 대상이 된 건가요? 네, 행정적으로는 5개면 1개읍이고 자연 마을은 68개 자연 마을이 수몰된 거죠. 용담댐 건설로 사라진 마을의 모습과 주민들의 심경을 온전히 담은 흑백 사진이 시선을 붙듭니다. 이 사진들을 전부 선생님께서 직접 찍으시는 거죠? 1995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찍었습니다. 6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예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는 그 카메라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당연히 그랬죠.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내 카메라를 그냥 때려가지고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 될 때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나중에는 중간에 넘어가지고는 다 이웃 사촌처럼 사진사 왔어 하고 반가워했어요. 물속에 두고 온 고향이 꿈엔들 잊힐까요? 떠나야 하는 이의 슬픔이 담긴 사진을 통해 고향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분들 표정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여며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지금 구경 온 후손들이 와서 자기 부모를 보는 넋을 놓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떠날 분이고 여분은 아직 못 떠나는 분인데 이렇게 막 떠나면서 포옹을 하면서 울고 이 서러움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또 이런 사진은 저쪽으로 이제 차가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는데도 눈물찌검을 하고 있는 이런 표정. 제가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먹먹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향을 잃은 타인의 서러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곳. 또 수몰민에게는 그리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사진으로나마 달랠 수 있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지난해 마지막 여행지는 산약초타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만 같은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약초타운은 진안군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활용해 조성한 테마파크와 산약초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산약초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진안이 약초로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진안은 해발이 300 이상이에요. 그런 고원지대다 보니까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다는 거는 작물이 자랄 때 천천히 단단하게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약성을 주로 하는 약초는 그 약성이 얼마나 강하냐가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랬을 때 진안의 약초는 그 중에서 약성으로 보면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안의 유명한 산약초로는 네. 대표적으로 홍삼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홍삼 외에도 또 유명한 산약초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산약초가 다 좋지만 여기에서 뭐 이런 고원지대에서 당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백지라든지 아니면은 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약성이. 익숙한 산약초부터 이름도 생소한 산약초까지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특징입니다. 아, 정말 한약방에서 많이 맡아보던 냄새가 나네요. 네네네. 당귀는 그 보혈제의 대표적인 약재예요. 그래서 한약방에서 당귀는 어디 가나 이렇게 약을 칠 때 많이 들어가요, 여기저기.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당귀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우리가 익숙한 냄새가 당귀 냄새예요. 네. 근데 당귀는 또 산사나무 열매에 있거든요. 그 열매하고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같이 다려 먹으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혈액도 잘 돌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산약초는 약용으로 쓰이는데요. 일부 잎과 가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려내서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한약초 전시관에 오면 네. 한약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건 국화차 마시기 준비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그 약재를 이용해서 향락 만들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물을 이용해서 리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풀꽃 물 들이는 체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화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뜻하게 한잔 하시겠어요?
정말 꽃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몸을 데워주는 것 같아요. 국화차는 피로 회복에 도움도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추운 계절이 오면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손발이 좀 차서 몸이 냉하신 분들은 좀 그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곳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 진한 향기에 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향이 좋은 차도 마시고, 네, 건강에 좋은 약초의 효능까지 알게 되어서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인 줄 알죠? 지금 밤이 되면 바깥에 나가시면 야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 한잔 하셔서 몸을 데피셨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셔서 예쁜 야경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약초타운. 알록달록 화려한 조명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진안에서의 하루 어떠셨나요? 신비로운 풍광과 진안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힐링 1번지 진안이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꽉 차게 알찬 진안 여행 함께 하실래요?